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전국으로 여야 간의 강대강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 보고가 됩니다. 체포동의안 전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는 일정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보다 혹은 참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 과정과 혐의 내용, 체포 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서 그간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밝혔는데요.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서 불체포 특권의 개념 혹은 역사적 배경, 또 이 대표 혐의의 허구성, 부실함, 정적 죽이기용 의도의 근거 등을 차근차근 자세히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윤석열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함부로 내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것일까?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를 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 가설의 최대 약점으로 상식에 맞지 않다며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이렇게까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전략적인 이유를 들었는데요. 윤석열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잘만 하면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 사실의 근거가 있든 없든 온갖 사건을 들춰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계속 흠집을 내면서 내년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면 국민이 넌덜머리가 난다고 나서고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견해의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유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절대 그 정도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 이사장은 여기에 더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일침을 가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정의당은 법정에서 부당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당원과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많은 정당이 아닌가. 그대들은 이제 검사와 판사들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한다고 믿고 있는가. 도대체 판사를 얼마나 굳게 신뢰하기에 이재명 대표더러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서 정부 여당이 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헌법이 부여한 제도적 방어수단으로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라고 요구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당과 당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당대표를 희생시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박영선, 박지원 등이 요즘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뻔한 속셈 아니겠습니까? 당권을 포기시켜서 이낙연계를 비롯한 새로운 당대표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겠다라는 뻔한 심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 윤핵관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음 총선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 앞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헛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코미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감소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참 기가 막힌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니 기껏 자살률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을 생각했다는 게 번개탄입니까? 자살 도구를 자살 원인으로 둔갑을 시키나요? 그나마 힘겹게 번개탄 만드는 공장을 어떻게 이제 폐쇄시키겠다는 건가요? 이 무식한 이 검사놈들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나요? 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식해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논란이 되는 정책은 또 있습니다. 요즘 쌀 생산량이 높아서 비축량이 많아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다수학 품종 생산을 제한해서 전체적인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벼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관계된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또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등 이 정상적인 루트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 품종으로 교체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정말 80년대 유머 일본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이 외교, 안보 정말 심각합니다. 이 국제 질서나 역학관계, 자국 중심의 외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에만 잘 보이고 싶어서 저자세로 일관하다 보니까 뭐 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까? 결국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중심의 방위 계획으로 재편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만 멀뚱멀뚱 미국 꽁무니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도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북한과는 대화도 못하고 있고 일본에게는 개무시를 당하고 있고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와중에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얹더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동해안의 명태와 오징어가 씨가 말랐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이 양반은 지금 여기저기 비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 오징어 명태 찾을 때가 아니죠. 레고랜드 사태의 후폭풍이 올 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도 미궁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검찰 출신만 아니었으면 탈탈 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김진태도 한때 총기가 반짝이며 사람답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따져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대표적인 모질이가 되어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